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섭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3일째로 하루 쉬는 동안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뭐 하루 급등, 하루 급락이라는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심한 장이긴 한데 네. 상대적으로 또 우리나라는 잘 피해 왔는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잘 버텨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또 1% 이상 급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근데 오늘은 뭐 앵커님이 얘기하신 게 전부라고 좀 보고 네. 있고요. 포인트보다는 이전, 그러니까 한 2시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관련된 부분들에서 간단하게만 요약을 좀 해드리면서 포인트를 좀 대신할 텐데요. 네. 일단 뭐 뉴스 속보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슈 관련된 부분들이 초반부터 연설이 좀 나왔고요. 네. 미국 영공에서 러시아 항공기 금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미군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지 않겠다, 러시아군과 교전하지 않겠다라고 확정하듯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라든지 전 세계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미군이 개입하게 되면 나토도 개입할 것이고 그러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확률적으로 보면 극심하게 낮은 거죠. 3차 대전까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피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추가적인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뭐 제가 오늘도 생중계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그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오늘부터 마스크를 완전히 다 벗고 다니라고 이제 그런 공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들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맨친이라는 그 뭔가 뚝심 있는 의원이 예. 이분이 한 5선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4선인가요? 좀 많이 좀 반대를 하고 있죠. BBB 법안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카테고리 쪽에서 상정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 법안 관련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유가가 지금 109불까지 치솟는 고가가 109불이었더라고요. 지금 이제 비축유 6천만 배럴 방출 관련된 부분들까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개 건설을 목표로 하는 부양안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사회 인프라 법안 쪽에서는 이제 미국의 이 고속도로 6만 5천 마일 우리나라로 좀 환산을 하면은 12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고속도로를 개설하고요. 그리고 다리도 1,500개를 신설 또는 보수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제 BBB 법안 안에는 이제 SOC 얘기가 있었고 이따가 잠시 뒤에 또 에너지 얘기를 좀 정말 지겹도록 다룰 텐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그린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포인트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모든 물리적인 현상도 그렇지만 사회 현상도 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거든요. 네. 러시아의 공습이 있으면서 뭔가 어두운 면만 보다가 지금도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네. 서방 세계의 반작용 그리고 에너지의 어떤 자립도를 높인다든지 미국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BBB 법안 즉 경기의 하방 압력을 이게 낮추기 위해서 네. 뭐 좀 더 뭐랄까요 주식시장에서는 다음 단계를 보는 그런 움직임까지 좀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새로 고침은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갖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제기시킨 문제는 이제 에너지인데 에너지 2탄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에너지 1탄을 다뤘었거든요. 네. 근데 저 2탄이 아니고 22탄? 뒤에 2 하나 더 붙여야죠. 그러니까 22탄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충분합니다. 매주 한 번씩 이상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유가가 WTI 기준으로 108달러인가요? 지금 뭐 다시 내려올 수 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0달러, 109불을 찍고 그런가요? 방금 네. 나왔습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유가라는 게 어느샌가 지금 재작년 이맘때 유가는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30불인가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 저는 30불이기 100불 때문에. 넘은 거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강성호 아나운서는 100불 넘은 거 처음 보는데 사실 10년 전에가 아니라 한 8년 전?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100달러가 고유가 넘었었죠. 시대였죠. 예. 그러니까 꼭 100달러 갔다고 해서 전 세계가 망하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또 최근에 여러 그 긴급 처방이라고 하잖아요. 전략적 비축유라든지 여러 가지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100달러, 110달러, 뭐 일각에서는 뭐 200달러 얘기까지 나오는데
참 어렵지만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까부터 시작하면서 투자 아이디어까지 연결을 좀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0불까지 열려 있다고 좀 보시면 120달러. 예, 일단 그 정도 근처까지 열려 있는데 거기서 좀 이제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좀 기본적으로 제일 정제 마진이 제일 좋게 나오는 유가가 대략적으로 한 60에서 70불 정도로 유지가 되는 선이 가장 좋거든요. 예. 뭐 많이 가봐야 80불 정도.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제가 예상했던 대로 거의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40불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었는데 1년 전에 100불을 결국 넘었죠. 물론 이제 전쟁 이슈도 있었지만은 뭐 전반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뭐 추가적으로 지금 유가가 상승하는 배경들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불을 좀 지폈던 원인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이란 핵 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한 2주 전부터는 조금은 괜찮다. 조만간에 진전이 될 것이다, 합의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왔다가 요즘에는 또 최근 뉴스들이 보도되는 게 조금은 물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또 뉴스들이 보도가 되면서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유명한 기관에서 유가 200불을 코를 외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200불이 갈지 안 갈지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이 상승 추세, 이 롱 추세 자체가 생각보다 쉽게 꺾일 일이 없다. 왜냐하면 추세 자체가 지금 기술적으로도 너무나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한편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5월 물까지 시카고 상품권에서 거래하고 있는 WTI 크루드 오일 유가에 5월 물까지 프리미엄이 20% 정도 껴 있는데 지금 예. 그 가격이 거의 다 왔거든요. 한 그 정도 가격이 한 120불 근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도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유가가 꺾이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빠르게 종료가 되면은 좋지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종료가 되더라도 지금 일부 서방 국가 뭐 일부보다는 전 세계 국가가 러시아 제재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쉬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추가적인 제재들이 계속해서 빗발치게 나오고 있고요. 군사를 지원하지 않지만 군사용 무기까지 지원한다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는 얘기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만일 철군을 하더라도 이거는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인플레가 러시아가 전면전을 침공함으로써 올해 연말에 인플레는 저는 사라지면서 이게 이제 착한 인플레이션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좀 사라졌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죠.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유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20불 정도 근처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열려 있다. 거기서 좀 멈추는 뭔가 행위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유가가 지금 저도 이제 뭐 상단을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지금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방들이 네.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오늘 저녁에 오펙 플러스에 대한 기대가 없지만 또 모르죠. 사우디의 빈살만 뭐 왕자가 또 정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유가의 상승 재료가 하락 재료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오히려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가파르게 빠질 수가 있는 거고. 맞는 말씀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게 유가가 유가 자체를 먹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제 안 좋게 하는 모멘텀이 네.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중간 선거,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제재의 일부 해제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과 이 베네수엘라가 러시아를 대체할 만큼은 아니지만 중국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안 받겠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전쟁에 대한 프라이싱은 다 했는데 이제 봤더니 사우디나 다른 이제 오펙의 어떤 가입국들이 공급은 조금 더 늘어났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러시아도 공급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유가가 상방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쇼커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조금씩은 상방 재료보다 하방 재료에 조금은 민감해지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제가 사우디의 빈살만 왕자의 얘기도 했지만 오늘 저녁에 오펙 플러스가 있긴 있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그닥 그렇게 기대는 않은 것 같아요. 원유 증산에 대한 얘기가 원론적인 것만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분 이제 새롭게 임명의 오펙 그 장관 이분이 조금 이제 중동 국가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입장을 좀 대변하는 그렇죠. 온건적인 그런 또 취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굳이 여기서 증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 국가들 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쉽게 꺾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 쭉 찾아보니까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맞아요. 네, 없어요. 별다른 내용이 없고 그냥 증산 관련된 계획 정도 발표되면은 조금 다행스러운 정도다라는 정도의 칼럼 정도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미국에서 뭐 압박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굳이 지금 뭐 그렇게 증산을 하지 할까라는 의문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과연 여기서 증산한다고 이게 유가의 흐름들, 브렌트유라든지 이런 게 잡힐 가능성을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기존에 이제 6천만 배럴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3천만 배럴의 비축률을 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새롭게 나온 계획이 아니라 기존 이제 10월달에 80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축률 푼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 1차 비축 그리고 2차. 그러니까 지금이 2차 비축분을 푸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전혀 없었다.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미국 입장에서만 보자고요. 미국에서 지금 최대의 셰일가스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과연 유가 올라가는 거를 뭔가 뭐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방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선거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중간선거에서 가장 텃밭이 뭐였냐면은 이 셰일가스 업체가 질비한 곳이 텍사스주, 오하이오주, 아칸소주 이쪽인데 이쪽 그 대표적인 세 개 주에서 셰일가스가 특히 텍사스에 굉장히 많습니다. 남부 지역에. 그렇죠. 거기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선거에 승리를 해야지만 중간 선거에서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셰일가스 업체들한테 최대의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뭐 유지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또 얘기도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좀 즐기는 타이밍이 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글쎄요. 원유 증산 가능성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없지 않을까. 그냥 뭐 지켜보겠다 이 정도 코멘트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과 달리 이제 에너지 수입이 거의 이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자기 내부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거기다가 아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전에 이제 기조 연설이 있었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쏙 뺐다라는 거는 안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ESG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당장은 먹고 사는 부분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셰일가스가 사실 그동안의 환경 문제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유정을 파놓고 뽑아내지 않고 있는 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금융사들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그쪽에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맞습니다. 만약 뭐 긴급한 경우에 미국 자체적으로는 셰일가스 그냥 뽑아서 써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 이 정도 수준이라 하더라도 미국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미국도 글로벌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워낙 크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망가지는 국면에서는 미국조차도 이제 금융권에서의 익스포저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유럽 쪽은 이제 엮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증산은 아니더라도 유가의 어떤 물량을 공급하는 이제 제공자로서의 역할은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참 이게 어려운 시기인데 네. 우리가 에너지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70불인가요? 저희가 세 명이서 유가왕을 이제 이벤트 할 때 제 얘기 할 때죠? 네. 네. 80달러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야 이거 80달러 넘어가는 거 너무 이거 그런 거 아니야 했는데 벌써 지금 100달러, 110달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때가 한 10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85달러로 제가 우승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때 신건선배님 90달러고 내려갔잖아요. 네. 왜 내리셨어요? 그냥 내렸습니다. 안 가길 바라는 의도.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 자체가 촉발시킨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과 실생활이 유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화석이든 신재생이든 너나 할 거 없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자 들어간 건 다 강세를 보이는데 이게 이런 강세가 계속 될지 아니면 이 안에서도 앞으로 지속 가능한 쪽의 에너지 투자 지금은 반짝하는 거 이게 좀 곤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바이든 기조 연설을 보면서 그린 에너지 법안 관련된 얘기가 안 나오길 바랬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이게 나오면은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최근에 폭등이 나왔거든요. 바닥에서부터 거의 20에서 3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뭐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뭐 태양광전 사업을 축소했지만 OCI 쪽이라고 보고 있고 뭐 동국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었죠. 네. CS 뭐 그룹주들
뭐 전반적으로 풍력 태양광 쪽이 사실은 바닥에서 물론 이제 워낙 많이 빠졌죠. 거의 뭐 한 9개월, 10개월 동안 계속 밑으로 계속 흘러내렸다가 최근에서 이제 흘러내린 폭의 절반 정도까지 이제 3분의 1 절반 정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단기 과열권에 접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 연설이 나왔으면 오늘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상승이 좀 나오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좀 또 한 달 정도 누울 수도 있는 시나리오였는데 다행히 관련된 부분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 시장은 뭘까요? 기대감들이었다는 거죠. 기대감들. 근데 나올 줄 알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에 관련된 법안들이 뭐지? 이게 언제 나올 건가? 3월 안에 나오는 건가 도대체? 지난번에 3월 안에 나온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기조연설에서 안 나왔네? 이번엔 여기 그린 에너지 법안 관련된 빼트리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차익 실문에 조금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래꼬리다가 쭉 윗꼬리다가 쭉 밀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좀 기회라고 좀 보고 있다고 좀 묻고 더블로가? 묻고 더블로 가는 건 약간 좀 도박성이 좀 짙어 보이는 거고요. 어쨌든 장기적인 추세는 좀 열려 있고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화석에너지 쪽에서 지금 가스 관련주들은 계속 전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예. 주의 종목도 받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쪽은 좀 피하시고 오히려 저는 눌림 심하다.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또는 원전은 조금 이제 단기 과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눌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에너지 주권 시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에너지 순환매 장세는 계속해서 올해 내내 유효하다. 네. 이런 말씀들. 러시아가 철군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불 붙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러시아의 철군 그 사이에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반토막이 나더라도 맞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는 오히려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에너지 자립도 내지는 에너지 안정적 수급을 위한 투자는 아마 계속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EU에서도 어제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 때문에 눈물 흘리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EU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그 지휘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긴급 촉구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던 게 뭐냐면 러시아 가스 수입 관련된 부분들을 제고하겠다 이제부터. 그러면서 이제 풍력이라든지 유럽은 거의 풍력이 대세지 않습니까? 예. 풍력 쪽에 대한 지원 법안을 계속해서 늘릴 것이고 그리고 군사무기 관련된 부분들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관련된 대체 관련된 부분들까지 얘기했던 부분을 보았을 때는 이게 쉽게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순환매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네. 2차 전지가 생각이 나요. 지금 보니까. 갑자기? 갑자기라기보다는 얘네도 대체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화석 연료가 에너지. 있듯이. 네. 그럼 전 여기도 오늘 오르는 거 보니까 이거 얘네도 다시 한번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데. 가능하죠. 네, 심화선 매니저님은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 포트에서 2차 전지 한 종목은 무조건 들고 계셔야죠.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주주도가 될 수 있는데 왜 못 가냐면은 특히 소재 쪽이 우리가 강세 보이다가 리튬과 니켈, 코발트 가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유가 뭘까? 결국 유가죠. 유가.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유가가 꺾이거나 유가가 상방에서 뭔가 이제 하방으로 밀리는 시장이 좀 펼쳐지면은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나마 호재가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 건설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보조금 관련된 얘기가 나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뭐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은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당장 조금 또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시장은 좀 바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물가가 이렇게 치고 가는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바이든의 정책에 빠르게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3월 안에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안 나왔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다 좋죠.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맞습니다. 근데 그거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기가 필요하겠죠. 네. 전기파는 뭐 필요할까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마 에너지는 2탄이 아니라 계속 올해 나올 것 같습니다. 중반쯤 되면 30탄? 뭐 이렇게 되지 네. 않을까? 3월 안에 30타 갈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저희가 계속 아이디어를 에너지 관련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새로 고치로 넘어갈 텐데 이것도 러시아에서 파생된 나비 효과인 것 같아요. 금융 제재가 러시아 쪽에 워낙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그 은행에 가서 뭐라 그럴까? 그 인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뱅크런도 뭐, 발생하죠. 뽑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나온 게 가상화폐가 주말 동안에 아니면 저희가 어저께는 또 쉬고 있었지만 네.
주요 코인 시장이 소위 말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러시아 뱅크런에 웃는 가상화폐주 이렇게 저희가 좀 지어봤어요. 네. 근데 반짝일지 아니면 지금 이러한 러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지정학적 그리고 뭔가 불안 속에서 나타난 게 이 가상화폐 쪽이거든요. 지속이 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이더리움 포지션을 조금 확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조금, 제작진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마 단톡방에다가 살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요? 그때 한번. 네. 그래서 지금 좀 수익 중인데 배 아파. 이더리움이 지금 $2로 환산했을 때 배 아파. 3,000불이 방금 넘어갔습니다. 네. 2,900 후반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지금 제재 관련된 부분들, 쉐이프트 제재부터 시작된 경제적 제재로 인해서 뱅크런 사태까지 나오니까 네. 이제 뭔가 가상화폐, 가상 결제 시스템 쪽으로 좀 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 10% 정도 3.1절 날 어제 지금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경은 아시다시피 가상 자산을 오히려 금 같은 안전한 피난처로 생각하는 이런 뉘앙스가 좀 풍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프트 결제만 배제해서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가상 자산 거래 차단 방안을 미국에서 검토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거래하고 있는 이 코인 관련된 가상 자산을 지금 차단하겠다. 거래를 하지 못하게. 지금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등락은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부터 좀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저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중국 양회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위안화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11개 지역으로 구성해서요. 심천, 수저우, 상하이, 청두, 다롄 등 지금 이제 광저우까지 확대한다는 예정이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관련주도 마찬가지겠죠. 가상자산. 이쪽이 뭔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3월 4일부터 있을 중국 양회에서 이틀 동안 있을 중국 양회에서 어떠한 또 이 디지털 위안화 관련된 정책이 나올 거냐. 요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아마 판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CBDC를 이제 그러니까 중앙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를 강화시키면 가상화폐 비트코인한테는 악재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양회에서 말을 한다고 네. 하니까 그럼 거기서 만약에 더 활발화시키면은 지금 비트코인은 가격이 더 빠지겠네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땐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네, 왜냐면은 미국이 지금 어느 정도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한숨 돌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미국 주식도 같이 포지션을 병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성장주 쪽에다가 조금 이제 저가에서 비중을 좀 확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반등이 나와도 성장주 쪽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3월 달까지는 아마 앵커님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연준에서 고민이 많죠. 많아요. 네, 금리 인상 관련된 그러니까요. 부분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봤을 때는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성장주 좀 즐길 수 있는 타이밍이 좀 그래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에서 가상화폐 상승 나오면은 P2E 코인주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게임주들도. 네. 그래서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좀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상화폐가 한 달 정도, 물론 이제 금리의 결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상화폐 관심점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결제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다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결제. 다날이 조금 우선순위가 좀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차트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럴까요? 다날만. 위메이드나 이런 거 제가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네. 생략하고요. 다날 차트 보세요 지금. 주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네요. 많이 내려갔네요.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떨어졌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딱 이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뭔가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최소한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같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3월 2일 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2차 협상이 굉장히 관건이겠죠.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제가 판단했을 때 다날이 조금 저가권에서 관심주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상화폐가 하락할 때 같이 하락했는데 올라오는 건 전혀 반영을 못했네요. 맞습니다. 네. 예. 관심을 가질만 엇박자 합니다. 상승 다날. 그렇죠. 엇박자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은 이 다날이 PT가 아니었어요. 또 PT는 그런가요? 따로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이 종목을 저는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는 게 심상치 않아가지고 네.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조선주 갖고 왔거든. 조선주. 조선 기자재 쪽. 최근 제가 조선주가 핫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보니까 뭐 러시아 뭐 이슈도 있지만은 그래도 꿋꿋하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뭐 컨센서스 상회 된다 얘기가 네.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은 같이 또 거래하고 있는 기자재 쪽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PT 종목을 갖고 왔고요. 네. 오늘 종목은 세 글자입니다. 오늘 신광섭의 PT 종목은 바로 K2F라는 종목을 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90원에 저는 실시간으로 편입을 하겠습니다. 수익률 체크를 위해서요. K2F 대형 선박용 엔진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LNG 선박 수요 증가. 이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 관련된 부분에서 제재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LNG선에 대한 이 운임, 수요 증가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이 회사가 이제 이 중고 부품들을 수리해가지고 납품도 같이 진행하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국제 회사기구 CMO 쪽이랑 또 연루해가지고 친환경 부품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그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보시면 그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LNG 선박 만들려면 또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빠르게 뭔가 노후화된 선박을 교체할 때는 부품, 기자재가 강세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기자재 쪽이 섹터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면 요날 거의 한 1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동반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이 나오고 있는데 뭐 굉장히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 가격을요. 지금 자리에서 한 14에서 15% 정도 목표가를 두고 말씀드릴 텐데 목표 가격은 5,800원 선으로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이전에 이게 눌림목 자리죠. 4,750원 선. 이 구간이 절대로 깨지면 안 됩니다. 이 구간 깨지면 손절이 나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지지한다면은 5,800원까지는 홀딩 의견을 제시해드리면서 오늘의 PT 종목, 야. KF 종목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케이프 제가 손절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네. 4,750원 선 네. 되게 중요하게 신광섭 매니저가 얘기해 줬으니까 4,750원 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광섭 매니저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나요? 지난주 무료 방송에서 들어오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 주식 중에서 캐네디안 솔라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나서 한 15% 정도 올라갔습니다. 예. 관련된 부분들 추가적으로 오늘은 좀 우라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관련된 부분들을 해서 그거에 파생돼서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오늘 3시 50분에 장 끝나고 MBN골드 신광섭이라고 너튜브에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